내장 고냐 스톱이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종목별의 움직임은 어떨지 미리 예측해 볼게요. 이번 시간 이청훈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놀라서 저희 사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청훈 네. PB께도 여쭤봤는데 삼성전자 동시효과 구간에 유독 좀 변동이 컸어요. 원래 네. 이제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이제 허수의 매도라던가 매수가 네. 들어올 수 있는데 갑자기 뭐 마이너스 3%까지도 찍히고 네. 상승을 다 반납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랬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개장 전에 약 20분,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마감이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네.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DS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HBM에 대한 HBM에 대한 재고 납품이 조금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반면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년에 공급은 기존 30%에서 5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삼성전자는 역시나 지금 가격대 내외에서 빠져본들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내일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떤 섹터가 고개를 들지는 알 수는 없으나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는 나올 겁니다. 그쪽에 조금 더 주목할 것을 권해드린과 동시에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분기 우리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11% 올랐고 코스닥은 0.94% 올랐다는 것.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라 대형주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11월부터는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급적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시장에서 잘 버텨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하나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시죠. 이청훈 PB 10개 종목 중에서 8개의 주가에 고스톱 의견 맞춰주셨습니다. 80% 적중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또 100% 노려보도록 네. 하죠. 인기검색 상위 안에서는 반도체가 대다수 랭커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단초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풀썰이 좀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려연, HPSP, EST, SK하이닉스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HPSP 보도록 하죠. EST랑 같이 네. 지금 소송에 놓여져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오늘 뭐 HPSP가 승소했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18% 급등이 네.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 내용인가요? 소송은 결국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술 침해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HPSP 같은 경우에는 고압 어닐링 장비,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공정 과정 속에서 웨이퍼는 표면에 결함이 일정 부분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수소나 중화수소 등을 기반으로 해서 결함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독점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이제 후발주자로 EST라고 하는 기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EST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대략 125매 정도의 웨이퍼에 대한 검사까지도 할 수도 있고 지난해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과 테스트 모두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력에 대한 침해 소송을 HPSP가 걸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분쟁이 오늘 어느 정도 중간에 나왔습니다. HPSP가 이기는 걸로. 그런데 정말 수상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에 툭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에 따른 결과였으면 HPSP는 정말 크게 아까 18%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가서 안착을 했어야 했고 EST는 말 그대로 하한가 수준까지도 더 가고 그거를 버텨내지 못하고 더 밀렸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는 거죠. EST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장중에 거의 1% 수준의 하락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만한 그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할 게 명확하게 있죠. 기사도 사라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결국엔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오히려 확대시킨 겁니다.
두 기업 중에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회피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HPSP는 지금 시점에서는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같은 그 소송 안에 놓여있던 이해관계자가 HPSP와 EST잖아요. 네. 그러면 HPSP가 5% 오르면 EST는 5% 정도 떨어져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HPSP는 결국 4% 상승만 유지했고 EST는 10% 가깝게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러면 EST 쪽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그렇네요. 또 중간중간에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의 비중 그런 건 다 다르니까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정말 냉정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HPSP는 이 정도에서 상승했고 EST는 이 정도에서 하락을 했구나. 거기에 착안하시고 이제 대응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을 받은 HPSP면 EST는 고겠네요. EST도 스탑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불확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피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스탑입니다. 전부. 예. 좋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HPSP, ST 모두 다 스톱 의견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유한양행이에요.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의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놨을 때가 그때가 고점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 그 다음 날까지 오르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주주환원채까지 꺼냈는데도 시장 반응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은 크게 주목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동사가 오늘 내어놓은 이런 주주 친화 정책, 대표적으로 2027년까지는 매출액은 대략 10%의 상승과 ROE는 8% 이상, 그리고 배당은 30%, 자사주는 1%의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크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랭라자에 대한 미국 FDA의 승인과 이에 따른 마일스톤 대략 6천만 달러 수령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모두 다 지금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반도체가 드문드문 고개를 듭니다. 당연히 거기에 반대편에 놓여 있는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행 지금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여기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1차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저는 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며칠 정도는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연말까지 저는 주인공은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조금 안는다면 역시나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고 그래도 나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적어도 며칠 정도는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그리고 실적까지 그 호재는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밸류업이란 카드를 현재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톱 의견입니다. 안타깝네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도 볼게요. 갑자기 급락했어요. 급락한 다음에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급락하고 나서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한 애널리스트가 오늘 유상증자 설이 돌아서 급락을 한 거였는데 사측에 이제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걸 전 뒤늦게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폭을 못 줄였습니까? 시장은 풍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개별 종목은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 리스크에 놓일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더군다나 이수페타시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은 좋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 편안하게 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비록 사측에서는 유상증자 근거 없어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주가는 오늘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어쨌거나 나왔고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증에 따른 자금 조달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인수 이것 또한 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주가입니다. 만약에 내일 오늘 하락했던 이 부분 대략 10%인데 이걸 모두 만회하는 수준의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수페타시스를 잡아야 됩니다.
전일 캔들을 잡아먹을 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일 의외로 상승도 하지 못하고 조금 밀린다면 이수페타시스에 지금 제기되는 이 유상증자는 막연히 풍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분명히 가장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노이즈가 있다는 거.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불확실하다. 네. 내일의 주가가 좀 운명을 가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같이 풍문이었다고 따라 붙어도 되지만 여기서 또 밀린다면 누군가 알고 매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스톱이었어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바로 밑에 있는 로보로보 보겠습니다. 20%의 급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코스닥은 그 약간 뒤숭숭한 코스피와 달리 그 안에서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간 관심 없었던 로봇주에서도 빨간불이 좀 켜졌는데 로보로보는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소외주의 반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참고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진 로봇이라든지 GST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이들이 해내는 여러 가지 측면 혹은 분류를 했을 때는 가정이나 물류, 그리고 배송, 의료, 방산, 농업 등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물류 로봇이 해당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물류 로봇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대한통운이라든지 또 이런 한진택배라든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 물류 로봇을 대폭 시장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개선될 만한 여지 속에서 영업이익이 턴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철저하게 실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이유가 연초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턴을 한다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훈풍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다면 역시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대감은 우선 남아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 보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로봇 관련된 섹터가 우선은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 말고 그 외에 소외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는 우선은 그 의견 드리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기대감 선반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로보로보 그 의견이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빠르게 볼게요. 비보존 제약 오늘 19%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데요. 매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이게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 관절.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관절염 치료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코오름 티슈진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와 관련된 주사 처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 내어놓았는데 그때 주가가 광풍이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비보존 제약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트루피엔이라고 하는 약물을 시장에 공급을 했고 이제 출시 임박송 실질적으로 무릎 환자들, 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투여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골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안에 5번의 주사 처방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0만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우선은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지금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이 주도 섹터가 없고 또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시장은 1차적으로 시세가 크게 나온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붙습니다. 비보존 제약이 하루 이틀은 더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곱니다. 보니까 오늘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불안정한 종목은 스톱 의견을 주셨네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보로보, 비보전 제약만 고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은 스톱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요? 비보존 제약입니다. 우선은 잘 가는 섹터 혹은 기업에 올라타야 됩니다. 네. 만약 내일도 흐름이 좋다면 12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흐름은 더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비보존 제약 목표 가격은 7,5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강용 생체 체료 트루피엔 출시에 따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을 탑픽으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오늘도 이청원 PB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